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코스닥 지수는 2%대 하락으로 조금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자, 금요일장입니다. 좀 관망하면 좋겠다는 전략을 앞서 확인한 바 있는데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그 전략 조기준 매니저와 계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리뷰 종목부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나노팀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오늘 스페이스X 관련한 수혜주들이 선방하는 흐름 일부 포착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노팀이더라고요. 어제 상한가 마감 이후 오늘 추가 급등인데 자 이제 시세 분출 시작된 거라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시세 스페이스X에서 이제 발열 소재, X상형 발열 소재 네. 샘플 공급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HVM도 이제 스페이스X 공급권으로 해서 뭐 거의 100%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소재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공모가가 13,000원대에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3개월, 6개월, 3월 달에 상장하면서 이제 9월까지 그 물량 소화하면서 낙폭을 과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현대차에다가 지금 이제 발열 소재, 그러니까 전기차에다가 뭐 열 차단 패드, 열 폭주를 차단하는 패드를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는데 신제품으로 해서 2mm 두께에서 15분간 열 폭주를 차단하는 것들을 신제 개발했어요. 그게 그래서 GV90에다가 이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페이스 X까지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력이 인정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월, 6개월 보험 물량 때문에 13,000원 공모가에서 하락을 했고 10,000원 이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기술력이 우수한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또 실적까지 잡히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도 창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나노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SOS를 또 보겠습니다. 어제 이 동일한 시간을 통해서 리뷰 도와드린 바 있는데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면서 수익률을 좀 더 높입니다. 1차 목표가 10,000원도 돌파했는데요. 자율주행 섹터 지금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닌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나 홀로 SOS랩만 올라요. 일단은 이제 이유예요? 뭐 중요한 게 라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테슬라가 라이다 관련해서 달지 않는다, 카메라 렌즈로만 네.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제 새벽 시장에 달리는 버스, 자율주행 버스에 보면은 앞에 굉장히 큰 라이다를 달고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강남에서 지금 달리는 택시도 보면은 자 끝에 보면은 이제 라이다가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율주행 회사, 전 세계의 자동차들은 라이다를 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도 지금 이제 라이다를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라이다 관련해서 자율주행은 꼭 들어갈 거고 요게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지금 현재 모베드라는 그러니까 다목적 주행 로봇에다가 직접 그러니까 앞으로 한 대당 2개의 라이다를 납품한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모베드 다목적 주행 로봇에다가 납품하고 있고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도 논의 중이다. 네. 구체적으로 해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뭐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10,000원 돌파한 것 같고 제가 공모가 11,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넘어설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자율주행 로봇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드론도 납품할 거고 그다음에 산업안전에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김해공항에다가 주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주가 했는데 우리나라의 공항에서 14개 공항에다가 앞으로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주차장,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드론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커갈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그전에는 자율주행은 뭐 다른 퓨런티어가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이 시장에서 SOS랩이 대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기타 법인에서 공모 물량이 지금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600만 주 중에 거의 나왔고 그걸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투신권에서 다시 매수를 하고 있고 사모펀드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손바뀜이 잘 있다라고 해서 2차 목표가 12,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바뀜도 있고요. 참 자리에 대한 공모가 11,500원도 넘길 것이라는 확신도 이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편입을 한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기술력이 있으니까 재료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기준으로는 최고가 기준 89%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SOS랩이었는데요. 자, 2차 목표가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죠? 12,500원. 12,500원. 저희 잘 기억하면서 추가적인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시메스. 11월 21일 매수 이후 27%의 수익 기록하는데, 자, 이 종목도 현대차 관련한 모멘텀을 안고 있죠.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로 묶여 있는데, 자, 신규 상장주예요. 시메스의 반격 시작되는 겁니까? 네, 로봇의 두뇌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이게 공모가가 3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11월 24일부터 이제 3개월 보유수 물량이 해소됐는데 160만 주예요. 근데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대비 굉장히 낮기 때문이고 그 주요 주주가 보면은 쿠팡이 1.2% 들고 있고요. GS 리테일이 1.7%, 거기다 SK텔레콤이 6.7%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보유수 물량이 아마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보유수량이 락업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쿠팡, CJ, 롯데, 그다음에 이제 현대에다가 대부분 납품을 했기 때문에 파트너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 이제 가장 우수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해외 진출, 미국 법인하고 베트남 사무소를 설립해서 해외 진출도 앞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쿠팡 관련주, 그다음에 SK텔레콤 관련주로 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보유수 물량이 엊그제 해소됐음에도 안 팔고 있고 의외로 더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가까지 매수하시고 제가 목표가, 공모가 25,000원 잡아드렸는데 거기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메스 25,000원까지 우리는 수익률 기대하면서 좀 더 보유해보자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AS 리뷰 먼저 도와드렸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편입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에서 발굴이 됐을지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바이오 장비라고 주셨는데 바이오 장비라면 이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장비 기업들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결국은 이 장비 기업을 본다는 건 그만큼 제약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도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약 바이오 시장 전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주가 이제 바이오 쪽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중항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이제 세포 치료제, 제가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내년에 네. 삼생법이 나올 거니까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제 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텐데 사실 바이오 장비를 추천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 거에는 이제 그런 바이오 장비들이 각광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임상을 해야 되고 그런 장비들은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쪽은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수혜주라고 보는데 바이오 쪽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장비 쪽은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 그래서 장비 쪽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임상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걸 측정할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임상 필수 부품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제가 이제 찾아본 종목들이 보면은 토모큐브, 그다음에 큐리옥 바이오 시스템, 나노엔텍, 랩지노믹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모큐브도 보면 생물학적으로 해서 레이저 고해상도 3D 이미지를 홀로그래픽으로 해서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요. 큐리옥 바이오도 세포 분석 장비와 더불어 랩지노믹스 유전자 체외 진단기 이런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엔텍까지도 보시면 대부분이 1,600억, 3,000억 정도의 시총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체야가 나노엔텍이 한 1,00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상장한 주식 중에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공모가 1,500억이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바로 합니다. 좀 공개해 볼까요? 아이빔 테크놀로지를 한번 추천드리면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월에 코스닥에 입성한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포스닥에 10,000원에 해서 시총 1,500억을 했는데 네. 지금 반토막 이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600만 주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30~40%의 보호 물량이 있는데 못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팔고 나머지 400만 주를 들고 왜냐하면 10,000원대에서 공모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매도 타임을 놓쳐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바이오 쪽에서 이 시총이 이렇게 낮은데도 외국인 지분이 3%대. 그러니까 지금 빠질 때마다 최근에 한 34만 주를 외국인들이 꾸준히 모았습니다. 어제까지도 매수를 했고 그래서 하락하기 때문에 꾸준히 모으고 있다. 기관들도 팔자를 거의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200만 주 이상 거의 300만 주 팔았는데 나머지 물량은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면서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생체 현미경을 올인원 서비스로 해서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단백질 약물 분자를 3차원 실시간으로 해서 올인원 생체 현미경을 납품하고 있는데 MRI 대비 100배 이상의 정밀 생체 이미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서울대, 그다음에 하버드, 존스 홈킨슨, 그다음에 이제 사노피 이런 쪽에다가 이제 납품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살아있는 생체에다가 이제 초고속 촬영을 가능한데 여기가 이제 다른 데랑 다르게 이제 생체 내 약물 전달 영상이라든지 세포 영상을 측정하는데 이게 이제 심장, 뇌, 소장, 대장
모든 부분에다가 이제 촬영 분석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스 홉킨스라든가 서울대 의대에다가 납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100억대에서 100% 시장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하락할 때마다 모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제 많이 너무 이제 공모가 대비 60%를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시총이 지금 다른 토모큐브라든가 큐력 바이오 시스템은 3,000억이고요. 토모큐브는 1,600억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 6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할 것 같으니까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중간 가격 제가 이제 만원 공모가라고 했는데 6,000원 잡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편입한 종목은요, 바이오 장비 기업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편입하는 게 조기준 매니저님의 특징 중 하나고요. 실력 가운데 탑입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입니다.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지금 자리에서 편입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이제 중반까지 와서 하프타임 시간을 통해 공략주를 제시해드렸지만 이제 남은 오후 마무리 잘 해야 되고요. 주말 보내고 나면 다음 주는 12월의 시작이에요. 12월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12월 달은 지금 현재 나빴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11월 말을 이렇게 무참하게 이제 하락을 시켰는데 네. 전혀 이유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독일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도 그렇게 낮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1.8% 경제 성장률에 대놓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다. 일본 지수도 지금 한 전 세계 지수 중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러시아랑 뭐 이제 뒤에서 세 번째라고 하던데 너무 많이 하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쟁 나는 나라랑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전쟁 나는 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러시아만큼이나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럴 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해야 될 게 증시 안정 기금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저번에 네. 금감원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락하실 때 이제 뭐 제가 본 은행들이나 이런 쪽에서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증한 기금을 활용해서 좀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연금도 최근에 많이 하면서 지수 안전판을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또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아쉽다.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증강기금을 빨리 활용해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우리 외국인들이 팔았을 때 우량 회사를 좀 더 가지고 계시면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는 좀 안정이 가능할까요? 뭐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빠질 만큼 빠졌고 글로벌하게 지금 이제 3분기 실적도 제가 보였을 때는 뭐 10조 정도 나왔고 하이닉스도 뭐 이렇게 6조 10조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아쉬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국장 정말 최고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매니저님들이 도움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힘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무료 방송 소식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매니저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밴드 그리고 텔레그램을 활용하고 계시니까 자료 궁금하시다면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